안녕하십니까. 글로브 공방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위에 일루미트가 많죠. 앞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일루미트를 한번 다 뽀사보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탈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 일루미트가 많이 들어왔네요. 네, 구분을 해놨어요. 이쪽은 닭발, 이쪽은 스탠다드 타입, 이쪽은 애매한 스탠다드 타입, 그리고 이쪽은 미국형 이제 크로스웨브로 된 미국형. 자, 요렇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루미트, 닭발이 맞는지, 미국형이 맞는지, 스탠다드 타입이 맞는지, 뭐 스탠다드 계열이 맞는지 본인들이 좀,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눠서 닭발류, 스탠다드 타입, 미국 타입도 이제 얘가 좀 미제형과 이제 스탠다드 타입이 있긴 한데 아무튼 미국형이 맞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닭발과 스탠다드 타입 앞에서 따로 이제 분리해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 한데 아울러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글러브가 돈이 얼마일까요? 150, 450에 90, 다음에 얘는 두 개 합쳐서 150이니까 690. 요거 두 개 합쳐서 84만 원이니까 벌써 거의 800만 원 돈. 이 두 개까지 하면 900만 원 돈이네요. 네. 이 위에 얼추 1000만 원 돈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럼 이 두 개 더 얹으면 아뷰레이유랑 아티스트 얹으면 거의 1000만 원 돈이 올라와 있네요. 네. 공방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진짜 이 글러브 정말 많네요, 가격 많이 많네요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온 글러브들이 사실 단가가 꽤 센 글러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럼 꼭 굳이 그렇게 비싼 글러브를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뭐 글러브 좋다고 야구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손맛과 입맛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손맛과 입맛은 내려가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은 거 찾다 보면 기성품 최고 등급 되면 5도로 가는 거고요. 5도 가게 되면 또 프로용을 또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 쪽 손님들은 매니아층이 많다 보니까 좀 고가 라인이 오게 되는데 제가 고가 글러브들을 많이 보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메이커에서 어쨌든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결집해서 만들어낸 제품이잖아요. 보급형 제품이 아닌. 그러다 보면 그 업체의 기술도 알 수가 있고 가장 걔네들이 포인트를 어느 부분에 맞춰서 글러브 패턴을 개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플리카나 저렴한 제품보다는 이 일을 하려면 진짜 고가의 제일 최고의 제품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좋은 비싼 글러브들을 저한테 가공 맡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어찌됐든 보면 제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교부제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보답으로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비싼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왜냐면 이분들도 다 자기 글러브 출연하셔가지고 글러브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들으시면 좋잖아요. 지방 계신 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닭발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내려놓겠습니다. 네. 자, 닭발 글러브. 아시죠? 닭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의 원류는 바로 미즈노 토드. 이 제품이 이승엽 제품이라고 판매되긴 하지만 토드 제품에서 이 손목 밴드 이 조절하는 거 뭐 없앤 제품이에요. 이승엽과는 다른 패턴입니다. 사실은 이승엽 패턴은 어찌 보면 얘랑 좀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닭발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바로 배로가 없이 그냥 바로 붙어 있는, 즉 요렇게 내피와 포그맨이 있고 그 U자 모양의 웹이 달려있는 글러브를 바로 닭발형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사회인분들이 이런 150만원짜리 고가급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뭐 비싸서 뭐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판매처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아머 제품
네, 이것도 꽤 처음에 나왔을 때 막 핫했던 제품인데 아베 선수가 직접 끼고 나와가지고 유명해졌던 제품이죠. 네,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시판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있어요. 프로토타입, 즉 언더아머 F 프로 같은 개념이고요. 얘도 이제 별주 모델, 그래서 SMU 모델이라고 표현하라고 미즈노에다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별주로 특별하게 생산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양산이 잘 안 돼요. 국내에서 몇 개 업체들만 겨우 몇 개씩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제품들 구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에서 닭발을 살 수 있는 유의한 곳이 바로 뭐냐, 이 알티스랑 180라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닭발 패턴들은 다 윌슨을 카피한다라든가 사이즈가 좀 큰데 좀 적당한 사이즈의 단단함을 갖고 있는 닭발형이라면 180와 알티스와 180 제품을 저는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이 패턴이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형의 닭발 느낌이 제일 잘 구현된 메이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닭발 패턴 착수법 둘둘 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닭발형에서 이 F230 패턴, 네, 가장 기본 이 패턴인데 F230 패턴에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 내피 안에 광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스미트 광목처럼. 그래서 이 내피에 광목이 코팅이 돼 있어요. 한 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광목이 박리가 일어난다라든가 나중에 좀 물론 컴파운드가 스며들어서 붙어 있긴 하지만 저는 글러브 안에 이물질을 넣는 게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톰제 마징가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야, 광목 빼면 안 되겠니?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하다케아마도 광목이 들어있고요. 이 언더아머도 광목이 들어있어요. 이 언더아머 밑 글러브는 딱 만듦새를 보면 아식스에서 만든 거. 예전에 아식스 2대5 모델 기억나시죠? 네, 그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딱 보면. 근데 얘도 광목 들어있고 걔도 광목 들어있고. 근데 미즈노 프로에는 광목이 안 들어있거든요. 하다케아마 오더 닭발로 오더 내셔도 그래도 닭발이 가능해요. 문제는 포스미트 가격보다 14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너무 비싸서 그렇지. 걔도 광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광목을 싫어하거든요. 미즈노에서 광목을 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이물질은 나중에 박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제품은 광목이 안 들어간 제품이어서 형 그럴 줄 알고 광목 없는 걸로 만들어 봤어 라고 하는데 대신에 광목이 안 들어가면 이 내피의 힘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밀려 나오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즈노 닭발들이 대부분 바닥이 빨리 물러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알티스에서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재근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징가가 이 내 손가락 닿는 부분에 보강 가죽을 덧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서 닭발형들 제가 추천하지 않는 제품들을 보면 바닥이 물른 걸 방지하려고 안에 보강 가죽을 이빨에 넣는다라가 내피에다가 가죽을 덧대서 막 공이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유명 메이커가 아닌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닭발의 기능을 발휘 못하게 만드는 게 보강 가죽들 때문인데 얘가 마치 Z 겐다 모델에서 보면은 손가락 중지 약지 닿는 부분에 넓게 얇게 가죽 미싱으로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시접 부분에 똑같아요. 이 손가락 여기 시접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단단하게 힘을 받더라고요. 네. 포구면은 역시 부드럽게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이게 새로 나온 패턴이거든요. 230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럼 닭발형의 특징은 뭘까요? 이 글러브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웹이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미제 글러브들 닭발형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뭐지? 미제 글러브들 보면 위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스탠다드 타입을 보면 네, 이렇게 웹이 안에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버려요. 즉 어떤 느낌이냐, 여기를 잡고 글러브를 오므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키조개 제가 말했죠. 여기는 안 움직이고 아래만 움직여서 공이 되려 타는 일루미트에서 제가 그래서 볼집으로는 잘 잡히는데 포켓 쪽으로 가까워지면 공이 돌아요 했을 때 과감하게 쥐세요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찌 보면 이 웹의 단단함이 이 일루미트의 조작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닭발형에서는 통상적으로 웹들이 다 분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이 없는 거랑 유사한 느낌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 가운데 웹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잘 움직이고 여기도 잘 움직이고 여기도 잘 움직이고 그래서 웹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기서 보여드린 게 바로 손바닥의 각도 면이라는 거예요. 자, 닭발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전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야수 글러브 즉 외야 글러브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쉽다가 뭐라 그랬죠? 담기는 게 잘 담긴다. 즉 똑같은 알티스 제품으로서 닭발과 스탠다드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보이시나요? 이 각도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얘 바닥 각도는 이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담는 동작이 나오는 그런 경우 어디다라 그랬죠? 자, 정면, 즉 포핸드, 원핸드, 즉 옆으로 섰을 때 얘는 손바닥 면과 공이 들어오는 면을 수직을 만들려면 이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 각도가 나오면 얘가 하게 돼요. 살짝 들어도 면이 수직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살짝 들어도 얘는 잡혀요. 그런데 이게 제껴지면 타는 각도가 나와요. 즉, 이 면이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려. 그래서 글러브 끝을 많이 세우시는 분들은 얘는 오므렸을 때 타는 일이 생겨요. 닭발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손목을 제꼈을 때. 그럴 경우 얘는 손목을 제꼈을 때 웹이 보여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웹에 박혀서 담겨요. 그래서 얘가 더 쉽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즉 올바르지 못하는 각도,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정확한 각도를 대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타는 현상이 생긴다면 얘는 박히는 일이 생기죠. 아, 그럼 얘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웹이 외부로만 걸려져 있잖아요. 반달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찢어진다라든가. 특히나 이 닭발 미트를 예전에 대부분 많이 하셨던 게 이렇게 항아리 나팔꽃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조일이 때 닭발을 개발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조일을 그만두고 나서 대부분 항아리 나팔꽃 닭발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여기서 안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해, 끈끈해져, 찢어져.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파이핑 있는 거 다 달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즉 제껴서 담긴다고 계속 쓰다 보면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쪽으로 공을 받다 보면 물어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안에서 공이 타고 웹 중간에서 걸리다 보니까 웹이 막 늘어나서 공이 낀다라든가 시합 중에 끈이 끊어진다라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닭발형을 쓰실 때는 각도를 이렇게 돼도 잘 잡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 각도로 유지해서 쓰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야수 글러브로 쓸 때 제껴서 담기는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야수 글러브 많이 쓰셨던 분이라면 이런 스탠다드 타입은 진짜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포핸드가 왔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살짝만 제끼면 얘는 계속 튀는 글러브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계속 떨고 거기다가 볼집이 포켓, 글러브의 포켓 위치가 볼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밑에서는. 즉 엄지 사이. 여기는 잡히는데 오므리다 보면 여기는 아예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걸려. 빠지니까 어떻게 해? 또 오므려. 계속 꺾고. 네. 이게 흘러나가는 걸 방지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잘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타입이 되게 좋아요. 왜일까요? 이 포그면이 이 부분이 강하게 돼 있으니까 이 포켓에서 웹에 가까운 포켓에 들어가도 공이 밀리는 현상이 없어요. 즉 이 배로 있는 부분이 공을 딱 물어줘요. 더 위로가 딱 물어줘요. 근데 닭발 같은 경우는 바로 치고 나가 버려요. 그래서 얘가 더 단단하게 물어줄 수 있어요. 또한 이 엄지랑 이쪽 이 면의 힘도 훨씬 더 강하게 물어줄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닭발형 같은 경우는 211로 착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 물어주는 힘이 좀 적기 때문에 잘 담아주는 게 있지만 얘는 강하게 물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빠지는 공 이런 데 웹에 걸렸을 때도 딱 잡았을 때도 얘는 안 빠지는 강한 힘을 갖지만 닭발형은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죠. 이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나요? 그래서 스탠다드 타입이 맞냐 닭발형이 맞냐, 내가 캐치볼하는 습관이 잘못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게 덜 놓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좀 야구를 캐치볼을 올바르게 포핸드 백핸드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쪽이 더 잘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 일루미트에서 패턴을 보면 얘가 훨씬 더 많이 제작이 되고 선수용 모델도 많이 지급이 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닭발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루 경험이 좀 적다라든가 가끔씩 일루를 들어가신다라든가, 초보 일루수 분들 같은 경우는 닭발형이 쉬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1부 막 2부 뛸 때는 스탠다드 타입 쓰는데 4부 같은 데 갈 때 차라리 닭발이 낫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땅이 안 좋을 때는 이거 쓰기도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를 쓸지는 본인이 좀 판단을 할 때 자기 기술과 좀 매칭시켜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저는 스탠다드 타입 쪽을 그 인류를 주로 보실 거라면 얘를 정복하시는 목표는 꼭 가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형태를 쓰다 이 형태를 쓰나 정면과 포핸드 이거는 같다라는 거, 네, 와이퍼질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퍼질을 했을 때도 얘는 튀고 얘는 웹에 박힌다, 이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닭발은 어떤 메이커가 됐든 간에 거의 대동소이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 새끼 날개의 각도가 조금 다르죠. 네, 얘는 좀 완만하게 떨어진 다음에 얘는 각이 져 있고, 미즈노도 좀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현 모델은 좀 더 완만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 정도만 있지 큰 별 차이는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이 프로토타입은 뜯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보관 가죽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그 엄지부터 이만큼 보관 가죽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컴파운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즉 얘도 닭발형이긴 하지만 이 부분, 즉 포켓에 가까운 요 웹에 가까운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죽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렇다면 사회인분들이 쓰실 때는 이질감이 있을 수 있지만 빠른 공을 받을 때는 안 밀린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반대편이 본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조금 붙어있는 느낌이 좀 덜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타입을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르고, 그 예전에 이데오 모델과 거의 비슷한 모델인데 여기에 보강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으로 나왔고요. 손등 피팅감이 미즈노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요. 네,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웹을 XXX 넣는다라는 거. 뭐 RTS에서도 X로 요청할 수도 있고 일자로 요청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자로 요청할 경우가 일자로 되어 있는 글러브들이 좀 웹 끝이 좀 더 뭐랄까 부드럽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 끈이 2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한 줄 들어가고 그 위에 돌돌돌돌. 그런데 이 X자로 들어갈 경우는 웹 끝에 보면 끈이 3줄이 들어가요. 갔다가 한쪽 X, 반대쪽 X. 그래서 이게 넘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속끈이 들어가고 넘나들고, 그래서 총 세 줄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 끝에가 끈이 3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구성은 좋은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조작성은 좀 더 떨어질 거예요. 끈길이 날 때까지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되려 여길 잡아버리면 또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X로 들어가나 일자로 들어가나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X자 들어간 것도 그냥 일자로 바꿔드리기도 했거든요. 사회인분들은 조금 더 끝이 부드럽은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차이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밑에서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여기 보시면 네, 끈이 없어요. 여기. 네, 없죠. 얘네들 보면 딱 제껴 보시면
여기 손등에 끈이 있죠. 즉 아랫부분부터 관통하는 끈들이 있는데 얘는 위에까지 관통을 안 했어요. 요런 글러브들이 대부분 뭐냐면 미제에서 밑에는 이게 세 칸인데 위에는 두 칸만 되는 경우, 즉 여기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터널을 되게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손 큰 선수도 쓸 수 있게 만들. 이게 만약에 눌려 있으면 안 들어가던 손이. 그래서 여기를 띄우는 방법. 그게 예전 구형 윌슨,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 윌슨 글러브들 보면, 내 아들 글러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에 두 칸, 밑에는 세 칸, 아니면 위에는 세 칸, 밑에는 네 칸 돼 있었는데, 미제 글러브들 중에서 선수 지급용들 글러브들 보면 그렇게 넓혀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손 좀 크신 분들 있어요. 정말로 농구공 잡을 분들. 그런 분들은 구멍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 튜닝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 들어갈 때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뼈대를 잡아주는 힘이 좀 약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런 뭐 특징이 있네요, 얘는. 그래서 닭발형이 쉽다라는 개념은 내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포구가 안 됐을 경우에도 웹에 박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래 쓰면 헛돈다라든가 웹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타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힘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얘는 알티스에서 F 둘둘공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둘둘공 패턴 이제 영상 찍을 때 웹이 분리된 둘둘공 패턴을 알티스에다 요청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품이 아식스에서 옛날, 그러니까 아롤 시절에도 있었고 SSK에도 있던 글러브였는데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스탠다드 타입에다가 웹이 이렇게 잘려 있어서 분리된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얘는 힘이 받으면서 얘가 조작성이 좋아서.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슈프를 한국형 일루미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뼈대 엄청 강하게 놓고 가죽은 되게 부드러운데 이게 분리된 웹으로 달려있는 거. 그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 선택한 거고. 그래서 그 제품 되게 잘 쓰시는 분들 많으셨었는데, 싸고 부드럽고 뼈대 단단하고 조작성 좋아서. 대부분의 일본 글러브들을 보면, 스탠다드 타입들을 보면 자, Z가 어디 갔냐. 네.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선호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스탠다드 타입 일루미트가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예를 들어 FF형이라고 그 미주노에서 제일 큰 일루미트 사이즈가 있어요. Z에서도 제일 큰 사이즈가 있는데 어떤 분은 FF에서 인치업 하신 분도 봤고. 자, 스탠다드 타입에서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포켓에서 웹 쪽으로 가까운 부분에서 물어주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패턴인데 5mm만 인치업이 됐으면 끝이 더 기니까 끝에 걸렸을 때 힘이 전달되겠지 하지만 되려 그 아랫부분, 중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더 멀어서 웹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일본의 기성품 스탠다드 타입이라든가 그냥 노멀한 스탠다드 타입을 이제 사실 때 너무 사이즈가 작은 거에 민감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보다 5mm 더 길다, 10mm 더 길다고 안 잡힐 공이 잡히고 잡힐 공이 안 잡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일본 패턴에서 그 사이즈가 큰 일루미트 스탠다드 타입에서 거기서 카탈로그에서 표현한 건 뭐냐면 잡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진다 그래서 이 범위가 바뀌진 않아요. 맞잖아요. 이게 길어진다 그래서 이게 공 잡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길었을 때 걸리는 부분, 빠졌을 때, 옆으로 갔을 때, 그럴 때나 효과가 있는데, 걸렸다 손 치더라도 물어주는 힘이 약해서 빠져나간다면 큰 의미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일본 이제 기성품 미트를 보면 사이즈에 작아요. 이게 고쿠보 선수 지급용 모델이거든요. 되게 작아요. 손 넣으면. 예. 그래서 이 정도. 정말 작아요. 가공하기 전인데. 이거는 Z 모델에서 재밌는 모델이에요. 이 밸런스가 좀 많이 다르죠. 얘는 가장 노멀한 스탠다드 타입이라면 여기도 넓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엄지가 엄청 내려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끝나는 밑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면 이렇게 되는 느낌. 그 예전에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에 글러브를 누르나처럼 그냥 딱 낀 상태에서 여기만 딱 잡으면 끝이에요, 얘들. 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좀 얘는 약간 내야 글러브 같은 느낌의 미트예요. 그래서 엄지가 더 올라와요. 이 패턴이 비프로 FM 433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꺾고 이렇게 잡으면 얘는 진짜 안 잡히는 패턴이 되는 거죠. 엄지가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재밌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어요. 마치 알비스처럼 이게 길어. 그러니까 엄지 밑으로 향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오므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잡았을 때도 엄지 아래에 있죠. 그럼 뭐예요? 아랫벽이 깊다. 그래서 백에 걸렸을 때 엄지가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꺾지 않아도 걸려요. 그래서 걸어서 올렸을 때 잘 물리는 형태라는 거.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죠. 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너무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에 되게 특이한 패턴이에요. 얘가 표준이라면. 그런데 이게 고쿠보 선수 모델인데 얘는 또 상대적으로 여기가 또 되게 넓어요. 뭐 이 선수의 종특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 모델보다도 얘도 엄지가 좀 더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검지 주머니가 여기 있는지도 검지 덧댐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도 약간 요런 느낌이 나와요. 그렇다면 새로 나온 패턴이라고 해서 크로스웹 패턴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제품을 봤어요. 이거 되게 특이해서 처음 봤을 때 본체 모양은 아베형과 가까운 것 같아요. 예, 포켓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대신에 이 웹 모양을 일본 미제 이런 느낌의 웹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얘는 보통 이제 12반짜리 캐나디안 킵 그 모델이긴 한데 요 원류는 롤링스에서 DCT 모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모델이랑 비슷하거든요. 그 웹이 달려 있는 거예요. 즉 배로가 있으면서 웹이 쌍십자 웹, 세로 하나 가로 두 줄에 쌍십자 웹이 달려 있는 게 미즈노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웹이 어떻게 해요? 살짝 올라와 있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져 보이는데 사실 얘도 길지는 않아요. 웹과 글러브의 조작성, 웹과 글러브의 기능에서 웹이 영향을 끼치는 게 한 10%, 15%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길어지고 나서 모양은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에다가 요 웹을 단 게 참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합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게 위에서 잡을 경우에는 이게 또 좁잖아요. 이 조작성이 없을 텐데 속에 들어가니까 넓게도 벌어지고 잘 오므려지고 괜찮은 모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루 스탠다드 타입에서 예전에 미즈노 같은 경우는 TK를 많이 권해드렸는데 이 크로스웹 패턴 이게 아베 패턴이랑 비슷하니까 아베 패턴이랑 크로스웹 패턴도 되게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물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미즈노와 이제 미제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웹이 세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얘는 들어가 있죠. 아브레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쨌든 미국 패턴에서 배로가 있고 이런 패턴인데 웹이 다 떨어져 나와 있는데 얘는 안으로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밀리지 않게. 일본분들이 참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이 좁은 공간에 가로 두 개 웹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 유격이 되게 좁아요. 네. 그런 차이 말고는 그 폭도 얘네들보다는 좁고 그래서 웹은 크로스웹 미국형의 웹을 넣었지만 뭐랄까 이 글러브 미트 자체의 조작성은 되게 좋아진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아까 보았던 이런 스탠다드 타입의 그냥 이런 형태의 일루 미트보다는 웹의 조작성이 더 괜찮아진 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오늘 할 얘기는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일루 미트가 뭐냐면 웹이 분리된 일루 미트예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가공했던 것 중에서 제일 뭐랄까 우와 라고 느꼈던 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이게 비프로 FM23S 모델, 이게 작년 22년도에 나왔던 모델인데 23년에 또 안 나오더라고요.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에요. 얘가 바로 십자웹이 그냥 걸려있는 웹이에요. 일본 글러브들은 끈을 얇게 쓰기 때문에 여기가 XX로 들어가면서 세 줄로 해서 조금 강하게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스탠다드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닭발 같은 조작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판매도 해봤었고 가공도 여러 개 해봤지만 되게 쓰기 편해요. 진짜 가공 끝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약간 제꼈을 때도 이쪽에 왔을 때도 잘 박혀요. 네, 스탠다드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각도 자체가. 그래서 닭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일루미트예요. 네. 그래서 얘가 되게 특이했어요. 이 발상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웹을 분리해서 조작성을 높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십자앱을 이렇게 띄워서 넣을 거라고는 저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것도 하나만 들어가서. 보통은 2개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예전에 올렸던 이 F220 패턴에서 웹을 절개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온 거죠. 하지만 패턴적으로는 좀 달라요. 이 고가 누워있는 각도가 얘가 조금 더 서 있어요. 얘가 조금 더 누워있다면 얘는 좀 더 서 있어요. 그래서 요 패턴 베이스라면 그냥 달려있는 웹을 써도 패턴 자체는 되게 편한 패턴인데 그게 Z에서 예전에 제가 조일이로 카피했던 Z 밑에 밸런스가 이런 밸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익숙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Z 기성품에는 어떤 품번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조일이 일루미트 패턴을 떠서 그게 유행이 돼서 그게 모리모토에서도 카피를 하고 국내 모 업체들에서 계속 카피하고 돌았던 일루미트 베이스가 바로 Z거든요. 그거의 본체 모양이 얘랑 되게 비슷해요. 약간 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누워있는 손바닥 부분에 좀 더 누워있는 그렇다고 닭발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은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웹이 분리되어 있고 그 패턴이 조합을 됐을 때 스탠다드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닭발처럼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하지만 스탠다드 타입이기 때문에 어쩌죠? 포켓에 갔을 때 밀려서 웹으로 치고 가는 일이 좀 적어요. 얘는 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티스에서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판매했지만 똑같이 십자입이 나왔더라고요. 차이는 뭘까요? 얘랑 차이는 뭐냐면 이 밑의 이 길이가 더 길죠. 이 파인 부분이 더 길죠. 그리고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좀 더 서 있어요. 하지만 조작성을 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얘보다는 얘가 더 조작이 쉽겠죠.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했는데 이걸 카피해서 만든 건 아닌데 어찌다 보니까 이렇게 공교롭게 또 그냥 일반 십자입의 스탠다드 타입이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F220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잘린 모양의 이 웹이나 이 십자입을 선택을 하신다면 스탠다드 타입에 사용하면서 조금 뭐랄까 주저주저 하는 느낌 아니면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이 웹을 분리된 걸 적용함으로써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티스를 오더하실 분들이라면 요 웹이나 이렇게 분리된 웹이나 요쪽 십자 웹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자신 없으면 그냥 닭발 가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제 글러브는 어떠냐라고 또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손님 이제 저 통해서 오더하신 건데, 네. 얘는 이제 12인치짜리, 그러니까 FM20보다 한치 작은 패턴이에요. 얘가 그래서 TM 패턴인데 12인치짜리예요. 그러니까 A2800이랑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윌슨 쪽에서 2800 베이스 모델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왜냐? 쓰기 편해요. 얘도 똑같이 여기에 힌지가 있고 여기에 힌지 있어요. 하지만 이 힌지에 현혹되지 말라 그랬었죠. 똑같이 아랫벽 윗벽으로 잡았을 때 얘는 좁고 깊어요. 그리고 배로 부분이 있나요? 없죠. 반달, 닭발처럼 웹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파여서 이런 식으로 만나 있는 거죠. 하지만 포구면이 틀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미제형의 패턴은 스탠다드 타입보다는 닭발에 좀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이 크시다. 손이 최소한 미디움 이상 되신다. 체격이 있으시다 그러면 롤링스 FM20 패턴이라든가 윌슨 2800 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접근하시면 좋은 패턴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다가 기성품들이 나왔을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하고요. 대신에 무게감은 있고요. 하지만 손이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잘 물려요. 여기든 잘 물리는 패턴. 그리고 들었을 때 뭘까, 잘못 받았을 때 담기기도 잘 담기고, 이렇게 담기기도 잘 담기고. 네. 그래서 가장 미제 패턴이라고 소위 말해서 제가 쉽게 그러니까 미제 패턴 쓰세요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 베이스, 즉 힌지가 2개 있는 이 베이스를 추천한다라는 거. 그리고 12인치가 작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12인치로 거의 기성이 안 나오거든요. FM20 패턴이 12.25잖아요. 윌슨에서 2800이 좀 작다 싶으면 2820 패턴 12.25까지는 괜찮은데 12 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일루미트 스탠다드 타입, 닭발 타입, 그리고 미제 타입까지 설명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 제 이야기는 캐치볼로 시작해서 캐치볼로 끝난다. 자, 그래서 내가 많이 제끼고 잡는다, 오므린다,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되면, 제가 276번 영상인가? 제가 역자교로 진짜 뽑은 영상인데, 하다케야마 003 일루미트를 3분이 맡긴 거예요. 한 미트를. 그 영상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 영상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롤링과 글러브 미트되는 각도를 진다면 이거 가면 끝난 거거든요. 네, 다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루 같은 경우는 또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쓰기 때문에 더 포핸드 쪽에서 제끼는 습관이 들어가면 더 안 된다라는 거. 이 동작이 거의 안 나와요. 이 옆으로 갔을 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포핸드에서 옆으로 하면. 즉, 이런 각도에서 잡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어디였죠? 그렇죠. 세나그에서 나왔죠. 미야모토 신야의 캐치볼 노하우, 공 잘 잡는 방법. 그거랑 또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일루미트 가공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FM20 패턴, 우리가 롤링스 제품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가장 많이 보는, 즉 12.25인치의 FM20 패턴의 베이스의 이 모델이에요. 이거는 어센틱 시리즈로 나온 거거든요. 36개 중에서 16번째. 네. 가장 무난한 패턴의 글러브예요. 이걸 손님이 맡기러 오셨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트를 상담할 때, 글러브를 상담할 때, 자, 포수 미트를 맡기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일루 미트를 맡기시러 오시는 분들 다 글러브를 갖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쓰던 글러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상담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 포수 미트나 일루 미트나 야수 글러브 다 갖고 오시면 야수 글러브, 포수 미트, 마지막에 일루 미트라 했잖아요. 이걸 맡기러 오신 분이 네, 글러브를 갖고 오셨어요. 최정이에요. 한 5년 쓰셨대요. 잘 쓰셨대요. 잘 잡혔대요. 잘 잡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어설픈 항아리 납할 것보다 반접이가 낫다. 지금 이렇게 벌려서 엄지 꺾고 새끼 꺾고 이렇게 해서 이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글러브보다는, 이럴 경우에는 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돈다 그랬잖아요. 돌아요.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돌죠. 이것보다는 차라리 반접이가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말로 이렇게 가운데가 U자로 오므러졌어요. 그럼 이분이 착수한 걸 손을 넣었을 때 보면 접힌 부분이 어쩌면 바로 여기가 접혔어요. 이거는 전에 제가 인생 최고의 글러브, 이렇게 똑같이 접혀 있지만 얘는 꼈을 때, 손을 넣었을 때 이게 나온다면, 네, 제가 인생 최고의 글러브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나온다면 얘는 이게 안 나오는 손 모양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썼을까요? 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웹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분은 손바닥으로 잡지 못하고 까진 부분도 거의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래도 잘 담겼잖아요. 불만 없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예.
잘 썼다잖아요. 예, 잘 쓰셨어요. 예, 잘 담겼죠. 근데 이걸 통해서 빨리 뺀다라든가 아니면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절대 안 되겠죠. 제껴서 계속 이렇게 담는 거죠. 그럼 그 결과물이 뭐예요? 웹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좁아졌죠.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즉 글러브가 아닌 웹 글러브를 만든 거죠. 캐스터네츠 뜰채를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망을 넣고 공을 여기다 이렇게 담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저도 할 말 없어요. 최정을 이렇게 쓰든 내 마음이지. 첫째 문제는 뭐냐? 최정 패턴에 대한 장점이나 이 글러브의 기능을 전혀 활용 못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막 이제 돈을 들여서 아니면 이런 알비스 모델을 샀다? 똑같이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MM형을 샀다? 똑같이 접어야 돼요. 네, 똑같이 접어야 돼요. 사카모토를 샀다? 똑같이 접어야 돼요. 겐다를 샀다? 똑같이 접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 가죽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패턴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 하나. 두 번째 뭘까요? 이분이 야구적인 퍼포먼스에서 뭐 빨리 빼서 던진다라든가 더블 플레이를 한다라든가 뭐 날라오는 거 바운드 치는 거 슛바운드를 잡아서 태그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즉 야구 기술이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유려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우아한 동작들 이런 것들이 안 되겠죠. 잡고 계속 빼서 던지는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거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일루미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태로 접근하셔서 제껴서 캐치볼 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라면 일루미트 쓰면 바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없이 그냥 공 하나 넣고 어디다가 웹 밑에다 공 넣고 지나가는 트럭으로 몇 번 밟고 눌렀다 밟았다 눌렀다 하면 이 모양 나오겠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럴 거면 왜 비싼 글러브 사냐고. 그래서 앞에서 비싼 글러브 냈던 거예요. 1,000만 원어치 글러브를 놓고 다 이렇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거면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길들이기 필요 없어요. 비싼 글러브도 필요 없어요. 반접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미트를 상담받으러 왔고 가공을 의뢰하러 왔다가 글러브 쪽에서 이러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잘 납득이 안 되신다? 그러면 우리 트레이닝 글러브로 보자고요. 공 받는 거 맨손으로 받는 거를 이렇게 토스해가지고 받으시면 이렇게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 끼라 그러고 받으면 이렇게 받으세요. 또 잘 받아.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잘 잡죠. 그럼 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트레이닝 글러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트레이닝 글러브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트레이닝 글러브 이렇게 안 쓸 거잖아요. 되지도 않아요. 얘는 이렇게 잘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떡과 트레이닝, 즉 빵떡은 뭐죠? 글러브 대는 각도, 그리고 손끝으로 공을 잡는 이거, 이 두 개 때문에 트레이닝 글러브와 빵떡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게 그대로 일루미트에도 인풋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항아리 나팔 곳을 일루미트에 인풋하는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접고 꺾고 이렇게 말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잡히든 새 거예요. 잡히는 밑인데 이렇게 말아. 계속 돌겠죠. 돌아 박혀 흘러. 그러니까 더 말아. 네,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건 안타까워서 올린 거예요. 이 손님은 저한테 충분히 상담 받고 가셨고요. 제가 다시 좋은 글러브잖아요. 최종 모델. 가죽도 단단한 거 좋은데 이거. 센서티브 레더긴 한데 구형이어서 좀 더 무게감도 있고 좀 탄탄하거든요. 이거 제가 다시 살려드릴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드릴 겁니다. 왜? 올바른 캐치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친다, 받는다. 이런 트레이닝 글러브로 친다, 받는다. 이 느낌이 나오게. 슛바운드, 제자리, 짧다, 길다. 이런 기능,
옆으로 온다, 롤링. 친다, 롤링. 백핸드, 피노키오 캐치볼, 아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제가 글러브를 다시, 지금 쟤는 가공이 아니라 그래서 형태의 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앞에 올린 비싼 이런 막 150만 원짜리 언더아머 뭐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미즈노 프로 닭발 막 150 이렇게 고쿠부 선수 포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오류는 발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쓰시면서 야 나는 닭발이 안 맞아, 나는 닭발이 맞아, 나는 스탠다드 타입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닭발용은 정말로 막말로 반접이나 이렇게 항아리 나팔꽃에서 어느 정도 박히거든요. 근데 그 끝이 너무 안 좋은 거고, 스탠다드 타입은 항아리 나팔꽃이나 반접이가 되면 정말로 미궁속으로 빠지는 미트이기 때문에 오류를 금방 발견해낼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탠다드 타입들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닭발형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편 예고를 한번 또 해볼게요. 아이고 글러 많다. 네. 얼마 전에 제 손님,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자, 1루미트랑 네아 글러브. 네. 자, 이 제품은 미국형의 1루미트 같아요. 상표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뭐 이게 패턴, 뭐, 그때는 미국형, 일본형도 없었겠죠. 써있기에는 뭐야 위치 조지 요지 뭐 이렇게 키치 뭐야 이거 조지 이렇게 써있는데 어쨌든 1루미트예요. 보이시죠? 네, 1루미트 뼈대가 이렇게 있고 어우 냄새 곰팡이 냄새도 나고 네, 딱 이렇게 끼게 돼 있어요. 트라페즈 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육손이처럼. 예. 그런데 뼈대가 이렇게 들어있고 위에 띠가 있네. 1루미트. 오, 이렇게 해서 랍바로 박아놨어요. 오, 1루미트예요. 그리고 이트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니라 이쪽 포켓 쪽에 잡히게, 웹 쪽이 아닌 포켓 쪽에 딱 물리게 만들어놨어요. 이 위에 랍바가 박혀있는 방식은 어찌 보면 이런 롤링스의 이런 것과 되게 유사하게 돼 있죠. 네, 이게 1루미트였어요. 네. 얘는 경화가 많이 돼서 공이 잘 안 잡히기는 해요. 좀 좁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는 속에 끈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올릴 건 뭐냐면 제가 뭐랄까 글러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된 글러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바로 이 글러브예요. 네. 철판압에 어찌 보면 현대 글러브가 되게 유사하죠. 네. 이 글러브와 이 같은 철판압에 현대 글러브 어디 갔니? 네. 얼마 전에 가공한 이 프로브레인의 철판에 같은 철판에 1950년대 글러브와 2020년도의 글러브, 20년 아니고 17년인가 19년인 모델일 거예요. 19년 18년 모델일 거예요. 2018년 거의 70년 가까운 시대를 넘나들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는 영상이 될 거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